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요. 흑백 사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바래버린 이름. 누군가는 절 엄마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여보, 어떤 사람은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그 다정한 말들 속에서 정작 나는 점점 흐려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첫째로 태어났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맡았던 역할이었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였어요. 따끈한 밥은 언제나 동생들 앞에 먼저 놓였고 저는 식구들이 다 먹고 나서야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넘기곤 했죠. 예쁜 옷이나 반짝이는 구슬 같은 것들은 언제나 동생들 차지였어요. 겨울이면 손이 갈라지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여름이면 삐걱거리는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렸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말하셨죠. 영수가 내가 첫째잖니. 참아야지. 그 말이 마치 제 운명처럼 지금까지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네요. 22살이었어요.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사람과 나란히 식장에 섰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그보다 먼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부터 배워야 했어요. 살다 보면 정들어.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무심한 얼굴들이 그땐 단단하고 커 보였죠. 결혼식 날 입은 하얀 드레스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고 손에 들린 부케는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전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영수가 행복하니? 시간이 흘러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낡은 구두를 신은 채 직장을 오갔어요. 명절이면 하루 종일 전을 부치며 보낸 시간이 어느덧 30해가 넘었더라고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어도 가끔은 정말 없는 사람 같기도 했죠. 같은 집, 같은 방에 있어도 그 마음은 멀고 먼 섬처럼 닿지 않았어요. 몸살 감기로 끙끙 앓던 밤에도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잠자리에 조용히 누웠어요. 괜찮아? 고생했어. 이런 말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결국 평생을 기다려도 그 말은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제 둥지를 떠나고 남편도 퇴직하고 나니 집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거대한 침묵에 잠긴 느낌이었죠. 적막함 속에서 문득문득 이상한 감정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뭘까? 그 감정을 뭐라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무심코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거울 속에 전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푸석한 얼굴, 기운 없이 축 처진 어깨,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제 얼굴인데 너무 낯설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조그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누구였을까?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꿈을 꾸었고 무엇에 웃고 또 무엇에 울던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들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누굴 위해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안에 있던 낡은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하고 조금 무서웠지만 그런 저를 제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안아주기로 했어요. 그래, 잘 버텼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처음으로 한 건 거울을 다시 마주 보는 일이었어요. 예전엔 거울 앞에 서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거울 속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안녕, 영수가. 속으로 그렇게 인사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 알았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다시 불러낼 수 있다는 걸요. 그 다음엔 작은 카페에 혼자 들어가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라떼를 시켰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런 시간 나도 누려도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 한때 좋아했던 노래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 친구들이랑 따라 부르던 그 노래. 가사는 잊어버렸지만 그 멜로디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작은 일들이 조금씩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게 느껴졌어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작고 미약했지만 그건 분명 내 안에서 피어난 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제게 말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의 딸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서 숨 쉬고 웃고 걸어가겠다고요. 비록 지금은 조금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나답게 사는 연습을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꼭 안아주겠다고.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그저 조용히 사는 사람. 그 이름들 대신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달아보려 해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지금이 딱 저한테는 시작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이번엔 제가 저를 이끌어 보려 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두려움보다 기대를 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용히 선언합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끌겠습니다. 살아오며 참았던 감정들이 어느 날 문득 낯선 얼굴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미뤄뒀던 나 자신이 이제야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의 중반에 찾아오는 이 감정은 혼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감정은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늦지 않았고 당신은 이미 잘해오셨어요. 가장 늦은 때는 나를 다시 살아낼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야기로 마음을 돌보고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 지금까지 실버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